자, 각도가 안 맞고 이래가지고. 자, 가정법은 굉장히 중요한 문법이라 좀 시간 투자가 많이 되는데, 조건절과 가정법의 의미 차이를 따져보자, 우선. 자, 예습해오긴 다 해왔죠? 자, 저번에 이거 가정법 예습이 과제였는데, 문법을 공부할 때는 어떤 의미를 나타내고자 어떤 형태로 표현했느냐를 같이 따져야 돼. 어떤 사용처라고 해야 돼. 사용 경우. 잘한 척하면 뭐 semantics, syntax, pragmatics 이렇게 막 얘기할 수는 있는데 사용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가 이거는 몰라도 된단 말이야. 대답을 최대한 자기 생각을 하셔도 돼요. 가정법은 말 그대로 뭐 하는 말의 방법? 가정하는 말의 방법. 조건절은 가정은 아니겠지. 가정이 아니라면 뭘까? 모르겠어요? 내가 대답할 수 있다. 조건절과 가정법의 차이. 조건절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있음직한 얘기를 하는 거고 가정법은 있음직하지 않은 얘기를. 그렇지. 잘했습니다. 조건절은 있을 법한 얘기. 그걸 책에서는 가능성이 있는 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조건절. 가능성이 없거나 가능성이 자 간단하게 할게요. 가능성이 있을 때는 조건절. 가능성이 없거나 또는 희박한 경우 말 그대로 가정한다라는 거 아닐까? 그냥 외우는 공부 말고 이제 좀 이해를 해보자. 가정법 설명 많이 들어왔잖아요. 최근 합류한 친구들은 처음 들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또 구분하는 거. 그럼 한자로 풀이할 거면 가정의 반대는 기정 아닐까요? 기정사실. 들어봤죠? 기정사실. 이미 정해져 있는 사실이야. 가정은 뭐야? 임시 가짜에 거짓 가짜래서 이미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임시로 임시 가짜에 거짓 가짜라고 해서 임시로 뭐 하는 거야? 정하는 거야. 즉 이렇다 합시다라는 거지. 근데 그렇게만 하면은 가정법과 조건절이 구분이 또 안 되니까 다시 이렇게 기정사실과 반대가 가정법이기도 하죠. 한자로 푸른 거잖아. 기정, 가정. 근데 조건절과 가정법은 조건절은 그럴 수도 있는 일에 대해서 얘기할 땐 조건절, 그럴 리가 없거나 그러기가 희박할 때는 가정법. 됐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야. 팩트에 대해 얘기할 때는 가정법으로 쓸 리가 없죠. 참고로 이거는 when절로 쓸 거예요. 애초에. 뭐뭐 할 때. 그러니까 확실할 일이에요. 확실한 일. 자, 확실한 일이고요. 이건 그냥 듣고 흘리세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조건절은 불확실한 일이에요. 왠지 투부정사, 동명사 이런 생각도 들 겁니다. 자, when you meet her 이걸 전해줘. pass this please 이렇게. 너가 그녀를 만날 때 이거 전해줘라는 얘기는 만날 거야 안 만날 거야? 만날 거고 if절이면 너가 그녀를 만나게 된다면 이걸 전해줘. 이거는 만날지 안 만날지가 몰라. 그러니까 조건을 걸었다는 거야. 확실일 때 기정법, 기정법도 아니고 왼절, if절은 이건 중학교 책에 나오는 거야. 또 잘난 척 할까? even if도 비록 뭐뭐일지라도 even though도 비록 뭐뭐일지라도지. 차이가 뭘까 그럼? even if는 even if, even though 둘 다 양보인데 even if는 if니까 보다 확실 불확실. 불확실할 때 쓰는 거고 do는 좀 확실한 경우에 쓰는데 너가 그 사람의 여친 남친이더라도는 너가 그 사람의 여친 남친인 게 팩트야. 근데 너가 그 사람의 여친 남친이더라도는 일지 않을지 모르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런 시험 문제가 안 나오고 맨날 도울도 이분도우랑 디스파이트 구분하시오라는 공부를 하는 거죠. 우리는 시험에 나오는 즉 정말 알아야 되는 문법 위주로만 공부하기 때문에 오케이? 요거를
살짝 얘기를 했지만 지울 거예요 이제. 다 공부하고 싶으면 어느 정도는 다 설명할 수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원하면 좀 더 깊게 제대로 지도해 주는데 얘기했잖아요. 우선 시험 문제 답을 맞추는 정도에서의 개념 정리를 정확하게 하자고요. 그지? 승채야 다시 돌아와. 이 영상을 혹시나 본다면. 그래서 그 말씀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1대1로 수업 듣고도 싶다라고 했는데 1대1로 수업 들으면 주 3시간에 45만원에서 50만원일 거예요. 춘천 시세는. 그럼 주 4시간이면 사실 얼마가 돼요? 60만원. 우리 학원비 2배입니다. 그래서 왜 수학학원 2개 다니고 영어학원 2개 다니고 그런 친구들이 있어. 그게 뭐냐면 학원쌤이 워낙 잘 가르쳐 주시고 자료도 빵빵하니까 학원도 다니고 1대1 지도도 받고 싶어서 학교나 학원에서 배운 걸 1대1로 밀착 지도를 또 받아. 근데 나는 1대1 밀착 지도를 따로는 솔직히 해주기 힘드니까 수업 없는 시간에 와서 물어보라니까. 와서 물어보라고요. 선생님 이제 웬만하면 일요일도 그냥 출근을 합니다. 원래 예전처럼. 근데 수업을 빡세게는 하기 싫어서 수업은 줄인 상태에서 출근은 거의 매일매일 해. 마음 편히 수업 없는 날 와서 자료 출력하고 자료 만들고 한단 말이야. 주변 분들이 그렇게 살면 삶의 의미가 있으세요? 삶에 즐거움이 있나요? 라고 하는데 그냥 알아서 즐겁게 살아.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는 거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 그러니까 현채야 돌아와. 현채래. 승채야 돌아와. 평소 수업은 줄였는데 학교 개수는 더 늘어났어. 좀 도와줘. 저 들어오고 나가고 너무 마음이 아파. 자 어쨌든 우선 요 정도. 기정사실 이런 건 몰라도 돼. 아니 찐 설명. 원래는 if 절 조건절이라고 표현할 때 조건절 안에 가정법도 있는 거야 사실은. 그럼 이제 원래대로 설명한 게 맞아. 원래는 기정사실과 if 조건절의 차이로 했는데 기정가정하고 말이 저쪽에 쓰였다는 거야. 원서로 찾아보면 이렇게 떠요. if 절 안에 내가 그래머존 출력해 준 거에 그 원서의 용어가 마음에 들어서 넣은 게 있어. 자, 그 그래머존도 집에 가서 다시 보시라고 이렇게 띄워드립니다. 나도 옛날에 이런 개념서로 또 수업 많이 했는데 개념서 다 띄려 그러면 시간 엄청 잡아먹거든. 그래서 우리는 개념서는 보충교재로만 사용을 하죠. 자, real conditionals, unreal conditionals 해놨죠. 컨디션, 말 그대로 조건을, conditional, 조건을 거는 건데 real이면 진짜로 조건을 거는 거고 unreal, 이거는 뭐야? 진짜가 아닌 조건을 건다. 너무 와닿는 정의 아니에요? 실제이지 않은 조건을 걸면 말이 안 되는 얘기 하는 거잖아, 이미. 근데 실제로 조건 걸면 정말 그냥 조건을 거는 것 뿐이야. 이런 용어들로 또 해. 뭐 서브정티브 어쩌고 다른 용어들도 있어요. 뭐 그렇게 또 공부는 할 수 있는데 요렇게만 합시다. 자, 조건절과 가정법의 차이부터 우선 알아야 돼요. 자, 조건절은 말이 될 수도 있어 없어? 말이 될 수 있는 얘기. 가정법은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여기는 어떻게 설명했어? 말하는 사람의 주관적 감정, 가정, 상상, 소망. 말도 안 되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보고 싶은 거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게 가정법인데 그럼 이제 얘 얘기하는 거야. 조건절이 아니라 가정법입니다라고 알려줘야 되지. 저 있는 예문으로 할게요. 두 번째 예문이 더 쉬우니까 If you come tomorrow지. will come은 왜 애초에 안 돼? will come. 무슨 문법? 시조분. 그렇지. 시조부면 생각나셔야 돼요.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일지라도 현재 형태로 쓴다. 천천히 이제 바로바로 적어주세요. will은 어차피 안 들어가. 그러니까 미래의 일도 어떤 형태로 나타낸다? 현재형.
그러니까 if you come tomorrow, I will 이렇게 쓸 때는 이건 조건절이 돼요. 밑에는. 그러니까 if you come tomorrow, I will not worry about the meeting. 너가 내일 온다면 나는 그 모임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거야 라는 얘기는 너가 올 수? 없어요. 아니 위에 거 말고 밑에 거. 아 있어요. 조건절로 쓰면 조건절로 바꾼 거야. 조건절로 쓰면 너가 올 수 있어서 걱정을 안 할 수 있어요. 있지. 근데 가정법으로 쓰면 똑같은 한국말 번역은 했잖아. 너가 내일 온다면 내가 미팅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텐데 가정법이든 조건절이든 한국말 해석은 동일해. 근데 조건절은 너가 올 수도 있어서 내가 걱정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가정법으로 쓴다는 얘기는 뭐야? 너가 올 수가 없어요. 없지만 설마 만약에 온다면 내가 혹시나 걱정을 안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올 수가 거의 없거나 아예 없겠지. 아까 얘기했잖아. 불가능하거나 희박하다.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하다.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하다잖아요. 너가 올 가능성이 아예 없고 올 가능성이 희박한데 그럼 내가 걱정을 안 하게 될 수도 있을 텐데지. 똑같은 의미일 수 있지만 무슨 차이가 있어? 조건절은 그럴 수 있고 가정법은 그럴 수 없거나 희박할 때라는 걸 구분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맨날 요 노란 거 띄워서 여기서 뭐라고 공부를 했냐면 이쁜데요. 그래서 조건절과 가정법을 구분해 주기 위해서 어떤 형태의 차이를 둔다. 일부러 현재나 미래의 일을 일부러 무슨 형태로? 과거형. 일부러 과거 형태로. 일부러. 과거의 일도 원래는 무슨 형태로 써야 정상인데? 과거로 써야 정상인데. 근데 일부러 과거 완료형으로 썼네. 공통점이 뭐예요? 실제 가정하고자 하는 시점의 일보다 일부러 어떻게 쓴다? 시제 이전. 그렇지. 일부러 가정하는 동사 형태를 어떻게 한다? 한 시제 이전으로. 졸린 친구는 뭐 뒤에서 듣든 서서 듣든 하시고요. 자, 일부러 과거형으로 바꿨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라고 부르는 거야. 과거를 가정해서 가정법 과거가 아니에요. 자, 동사 형태를 뭐로 바꿔서 가정법 과거 완료로 부른다? 과거 완료 형태로 바꿔서. 그렇다면 언제의 일을 가정했다는 얘기야? 과거. 그렇지. 혼합가정법은 우선 좀 이따 다시 공부하고. 그러니까 if 가정법이 됐든 무슨 가정법이 됐든 가정법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야? 가정하는 그 말의 내용을,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동사 형태를 바꾸는 게 아니라 가정하는 말의 내용에 대해서 동사 형태를 일부러 한 시제 이전 형태로 바꾼다. 오케이? 까지 적어주시고요. 다 적은 사람은 왜 그러는지 나는 여기 한글로도 나와 있어요. 이렇게. 더 멀찍이 떨어뜨려 놓는다고. 아까 설명 먼저 적으시고, 이거 먼저 적으세요. 한 시제 이전 형태로 바꾼다라는 요 설명을 먼저 적으시고요. 이 부분. 선생님, 물만 마시고 와도 되나요? 네. 자, 적으셨으면, 자, 그래모존 39단원 여기 있으니 집에 가서도 또 보시거나 수업 끝나자마자 바로 복습하는 게 엄청 효과가 좋다 그랬죠? 근데 오늘은 내가 이제 바로 퇴근을 해야지. 데려다 줄 친구 있으니까. 그럼 지선이가 쌤 조금 더 공부하다 가고 싶어요. 그러면 좀 더 기다렸다가 정리하는 걸 기다렸다가 퇴근해도 됩니다.
배우자마자 갈무리를 하고 2시간 지나서 3시간 지나기 전에 한 번 복습. 그럼 그날 복습이 그게 끝일 거야. 다음날 복습, 주말에 몰아서 총복습. 한두 달에 한 번, 한 달마다, 두 달마다 총복습 하면 그 이후로 복습은 공부하다가 자연스럽게 맞닥뜨릴 때가 많을 거기 때문에 저절로 복습이 돼요. 그 복습 타이밍만 잘 맞추고 그냥 외우는 공부가 아니라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걸 나랑 공부하는 영어처럼 다른 전 과목도 그렇게 하게 되면 분명 너희의 현재 학습 능력의 최대의 결과가 나와요. 그럼 전 과목 다 1, 2등급이 나올 겁니다. 지금 나오는 성적에서 한두 등급은 한 반년쯤 지나서는 바로 올라가서 나와. 그걸 실행에 옮기는 게 어려운 거야. 공부 방법을 모르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배우자마자 복습하고 2-3시간쯤 지나서 또 복습하고 다음날 또 보고 근데 그 과제하는 것 자체가 복습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생각 없이 문제 답만 풀고 이러는 게 또 공부가 덜 되겠지. 같은 얘기 자꾸 하면 잔소리로 느껴지잖아요. 조언이 아니라. 자,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일이나 현재를 포함한 현재 이후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일을 가정하거나 상상할 때 쓴다. 아, 같은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하는구나. 집에 가도 자료가 있으니까 집에 가서 또 보라고요. 일일이 받아 적을 시간 없고 귀찮잖아. 자료를 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있고 자꾸 실명 거론하는데 지금 1대1 과외 듣는 친구가 요거로 지금 다시 배우고 있대. 하나하나. 그러니까 실전 감각이 떨어진단 말이야. 오히려. 이프절에 항상 동사의 무슨 형? 지선이는 하연이는 선생님의 이상형? 핫! 빵터 오히려 성준이 시우가 나의 이상형? 핫! 혈액형이 뭐예요? 당신의 이상형이요. 이렇게 옛날 드립입니다. 동바형이라 돼. 동바형. 동네 바보형.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딴소리 하는 거죠. 무슨 형을 쓰기 때문에 과거형을 쓰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라 부르며 번역은 공부하지 마세요. 자, 현재 시제처럼 해석한다가 아니라 해석을 했더니 현재의 일인지 해석을 했더니 과거의 일인지는 당연히 아는 거고요. 현재의 일을 현재형이 아닌 과거로 나타낸 이유는 시간상 멀리 떨어졌다고 하면 실현 가능성도 왠지 떨어질 것 같지 않아? 떨어지게 표현함으로써 사실과는 떨어진다. 즉 거리가 떨어진다. 가능성도 거리가 있다. 가능성이 거리가 있다는 얘기는 가능성이 떨어지고 멀어지니까 낮아지겠지. 그러니까 납득이 가요? 또 생각 정리를 해보시고 그냥 외우지 말고 제발. 그러니까 조건절이 아니라 가정법이라는 걸 티내려고 일부러 동사 형태를 한 시제 이전 형태로 바꿨다. 그래서 요 예문 너가 내일 온다면 나는 모임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거야가 이거는 조건절일 수도 있고 가정법일 수도 있지. 그럴 땐 반드시 형태를 구분해줘야지만 이 사람의 발화 의도를 파악할 수 있게 되겠죠? 오케이? 먼저 여기서 물론 요런 예문들을 보면 헷갈릴 거야. 내가 키가 크다면 크니까 얘기해? 안 크니까 얘기해? 안 크니까 얘기하면 이건 솔직히 그냥 if I am tall, if I were tall 문법 좀 틀려도 상대방이 가정법이다 아니다를 착각할까? 그러니까 내가 키가 크지 않다라는 걸 못 알아들을까? 문법이 좀 틀려도 아 내가 키가 크지 않은데 키가 크다면이라고 얘기하는 걸 상대방이 알지. 이럴 때는 문법이 틀려도 상관없는데 아까처럼 형태가 틀리면 의도가 달라질 수 있을 땐 반드시 형태를 맞춰야겠죠? 담배 냄새 올라요? 아니요. 시끄러워서요. 밖에도 닫아주세요. 영상 촬영이다 보니 알아서 알 잘 닦을셈 알아서 잘하는데 앞에로 열어야 되나? 여는 거 원래 저쪽으로 여는 게 맞는 거잖아. 창문 형태상. 그런 얘기했고요. 이쪽으로 열어야 공기순환이 좀 더 잘 되거든요. 답답해요?
답답하진 않아요? 괜찮아요. 그럼 선풍기는 나중에 틀겠습니다. 갑자기 흐름이 끊겼는데 조건절도 말이 되고 가정법도 말이 되는 경우는 형태 구분을 반드시 해줘야겠지? 오케이? 아까 같은 경우는 근데 내가 키가 크다면 반드시 조건절 가정법 중에 뭐가 돼야 돼? 가정법. 반드시 가정법이 돼야 되니까 언제인지 몰라도 답이 골라지는 거죠. 다음 로또에 당첨된다면 될 리가 거의 없으니까는 언제인지를 모르고 모르는 상태였어도 답은 반드시 이렇게 이해를 했죠. 자 이제 사고 방식을 바꿔봐. 시험 문제를 맞출 때 지금 같은 경우는 문맥 파악을 할 필요가 없고 해당 문장만 파악해도 이미 무슨 문법이어야 돼? 가정법이어야 되니까 그럼 해당 문장만 파악하면 되는 거구나. 말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미 키가 안 커. 그다음에 로또에 당첨될 리가 거의 없어. 이건 해당 문장만 봐도 답이 나오는데 이런 경우는 조건절일 수도 있고 가정법일 수도 있을 땐 어떻게 해야 답을 맞추겠어? 앞뒤 문맥을 봐서 해석의 차이로 구분해야죠. 그치? 근데 이럴 때는 시험에 잘 안 나와서 어떻게 내느냐? 이거는 의미 파악이 얘는 조건절도 아까 의미 형태 얘기했잖아. 조건절도 그러니까 의미상 조건절도 가능하고 가정법도 만약 가능하다면 의미로 낼까요? 형태로 낼까요? 형태 구분하라고 낼 거 아니야. 아까는 답이 하나밖에 안 되니까 뭐 형태 차이긴 한데 앞뒤 해석 일일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앞뒤 해석을 일일이 해야 되니까 차라리 어떻게 내느냐. 앞에가 cane이야. 그럼 뒤에 반드시 조동사 과거형 플러스 동사 뭐 이렇게 형태 중심으로만 내시겠지. 근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자. 어쨌든 가정하는 경우 특히 if절에서 if절의 동사 형태를 바꾼다까지 납득이 돼요. 자 다음 주절에는 왜 다 가정법의 주절에는 왜 다 조동사 과거형이냐면 동사를 if절 동사를 과거형으로 바꿨으니 주절에도 조동사 과거형이어야 돼요 라고 납득하셔도 뭐 상관은 없는데 정확한 이유를 다시 따져보자. 다르게 설명하는 선생님들도 있는데 나는 의미와 형태를 맞추는 식으로 설명해 주는 걸 좋아해요. 코그니티브 그래머, 인지주의 문법 어쩌고 할 수 있는데 인터넷 쳐보시고요. 인지주의 문법이라는 게 뭔가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주류 문법은 아닙니다. 형태주의 문법, 신텍스 어쩌고고요. 의미 중심 문법도 있는데 의미 중심도 시멘틱 뭐 다른 게 있어. 언어 의미 뭐 따지는 건데 이거저거 섞어서 머릿속에 존재하는 약간 의미 구조. 그래서 뭐 인지주의 문법 이런 게 있는데 나도 정확하게 공부하지는 않았어요. 대학생 때. 더 공부하고 싶으면 대학원을 진학했었겠지. 어차피 난 그래도 대학원까지 나와야 된다는 필요를 못 느껴서 학원 차리는데 대학원 나오면 좋지만 너무 레벨업이 되지 않을까. 학력 향상을 노려봐. 서울대 사이버 뭐 해가지고 해볼까? F만 안 쓰면 돼. 졸업증만 나오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졸업증이 그 사람의 실력을 무조건 입증하진 않지만 증거물은 되긴 하잖아요. 자, 헛소리 했고요. 자, 아까 조건절은 가능성이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있어요. 가능성이 있는데 가정법은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하다 그랬지. 자, 말도 안 되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가정법이라며.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가정을 했으면 뒤에 추측이잖아요. 추측도 말이 되는 추측이야, 말도 안 되는 추측이야. 말도 안 되는 추측이면 저번 시간에 조동사가 미리 배웠었죠? 추측의 경우는 조동사 글자 과거형이 뭘 의미한다? 약한 추측. 약한 추측을 의미한다 라고 정리했었잖아요. 다시 이걸 이제 어디 적어주세요. 추측의 조동사의 경우는
조동사 과거형은 약한 추측이라고요. 말을 줄였었는데 본인이 알아볼 수 있게 정리해 주세요. 그 추측일 때야. 딴 거 말고요. 어제도 여기 대령중 3학년 영어는 백백백백 나왔던 친구가 상담하러 왔는데 내가 이렇게 설명 좀 해주니까 나도 되게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 다행히. 그래서 지금 한 학교 한 명 한 명 이렇게 자꾸 늘어나긴 하는 거야. 좀 공부하려는 약간 욕심이 있는 친구들이 점차 찾아올 것 같아. 성적 막 떡상승시키는 경우는 내가 화도 많이 내야 되고 잔소리도 많이 내야 돼서 이제 그런 친구들을 만드는 경우의 수가 좀 줄어들 것 같아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조금 이제 안 하려고. 그래도 열심히 하려는 친구 있으면 소개해주세요. 성적이 잘 안 나온다고 안 받는 게 아니라 할 생각이 없는 친구들, 할 생각이 생기도록 만들어주는 거는 내가 조금 이제 내려놨다는 얘기예요. 다른 어떤 참스승을 만나서 올라가야지 그런 친구들. 자, 그래서 여기가 동사 과거형이라서 조동사 과거형인 게 아니라 왜 과거형이 된다? 약한 추측이라서. 약한 추측이 돼서. 자, 여기는 현재나 미래에 대한 가정이지. 네, 정확히는 반대로 가정하죠. 가정하는 것 자체가 실제 반대일 거 아니야, 반대. 근데 여기 이것도 현재나 미래에 있을 법한 일에 대한 반대로 약한 추측이지. 그렇지? 현미 반과 현미 반추잖아요. 그 밑에는 언제를 반대로 가정해? 가정법 과거 관련은 과거에 이미 있었던 일에 대해서 반대로 가정하고 과거에 대해서 반대로 추측하지. 자, 혼합가정법 먼저 얘기합시다. 자, 예문 우선 시우가 읽어보자. If I had known what I know know now, I would be with you now. 지금 아는 걸 지금 안다면 이 말이 돼? 지금 아는 건 팩트지. 기정사실이잖아. 지금 알고 있는 걸 지금 안다면이라고 한국말도 말이 안 되죠. 지금 아는 걸 언제? 과거에 알았다면. 그러니까 알았어 몰랐어? 과거의 반대로 가정하네요. 그럼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어. 과거에 너와 함께 있었을 거야. 지금. 이거는 비니까 이건 현, 미, 여기서 현, 반 추가돼서 가정은 언제를 가정하는데? 과거. 추측은 현재. 이렇게 섞였다라는 점에서 무슨 가정법? 혼합가정. 우리는 혼합가정법을 요것만 공부하면 돼. 이거 말고 거꾸로 되는 가정법이 하나 더 있거든. 혼합가정법이. 원래 설명은 이거 맞아. if절과 주절의 가정과 추측 시점이 반대가 되는 경우인데 우리는 과반과 현반추만 혼합가정법으로 공부하면 됩니다. 오케이? 이제 2학년이니까 아직 가정법, 혼합가정법까지 공부를 해야 돼. 이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렇게 자주 출제되진 않거든. 책에 아예 없죠? 그러면 이 여백에다가 따로 적어야지. if 가정법하고 if 가정법 알려 if 혼합가정법 해가지고 방금 설명을 같이 적어주세요. 현미반과 현미반 이렇게 해주시고. 다 썼어요? 하이도 수업 마음에 들어요? 사랑합니다. 지선이도? 약간 답정 나. 시우, 성준이도 마음에 들어 하겠지? 오히려 반대로 남학생들한테 하트 날리고 막 사랑한다고 해봐야지. 이제 반대로 의아함을 낳겠지. 조쌤 왜 저러시지? 다 적었나? 네. 알겠습니다. 슬슬 지웁니다.
중학교 때처럼 현재 사실에 반대는 가정법 과거, 과거 사실에 반대는 가정법 과거 완료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바로 밑에 IBC 가정법 이런 데서 어차피 또 막히거든. 자, 가장 중요한 거 일부러 한 시제 이전 형태로 바꾼다 인 거예요. 다음에 주절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간다? 조동사 과거형. 그 if 가정법일 때는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if 가정법에서 주절은 추측을 하게 돼. 학교 수준에서는 우리 학교 다닐 때 수준은. 근데 대학교 가서 좀 더 깊이 있는 문법까지 공부하면서 영어 공부를 하게 되면 조금 설명이 달라질 겁니다. 그다음에 조동사 과거형의 동사 원형이면 현미, 추, have pp는 과거 추측이라고 저번 시간에 배웠었죠? 네. 다시 설명하지 말고요. 자, 그럼 서술형도 맞출 준비가 되는 게 자, 여기 직설법 밑에 있는 걸 성준이가 책 보고 읽어보세요. 안 보일 거니까. As his major is not economics, they won't hire him. 이건 가정법이 아니라 뭐라고 부르냐면 직설. 직설법이라고 불러요. 고들직자. 있는 그대로 바르게 말한다. 고들직. 바르게 말한다. 자, 그의 전공이 경제학이 다 아니다.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니까 가정은 경제학이 아니라면이야, 경제학이라면이야. 이런. 서술형 문제 냈을 때 낫을 지워야 된다는 걸 깜빡하면 빵점입니다. 가정하는 말의 의도 자체가 뭐라 그랬어? 아까 처음에? 반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가정하는 거잖아. 근데 낫을 냅둔다는 얘기는 생각 없이 형태만 바꿔서 그래. 그게 포인트니까 틀리라고 내는 거 아닐까? 그의 전공이 경제학이 아니래서 경제학이라면 또 중요한 거 비동사는 원칙상 반드시 뭘 쓴다? were. 일반 영어에서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was도 써. was도 쓰긴 쓰는데 학교 시험에서는 되긴 되는데 된다고 공부해야 돼? 안 된다고 공부해야 돼? 안 된다. 그냥 안 된다고 공부해. 괜시리 책 잡혀서 점수가 끼지 말고. 나도 옛날에 서울에 가서 학원 면접 보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근데 원어민들이랑 하도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럴 때거든. 나도 모르게 가정법 설명할 때 워서 딱 던져버렸어. 던진 다음에 틀렸다 이렇게 하는 거지. 입시 영어에서는 틀린 거야. 일반 영어에서는 맞는데. 또 그 과거 얘기가 나왔네. 그 20대 후반에 이렇게 면접 보러 간 걸 거 아니야. 뭐지? 그러니까 학생일 때 이미 과외를 한 3팀, 4팀도 할 때가 있고 그랬단 말이야 이미. 근데 임용고시 준비하다가 평생 학교 선생님 할 자신이 너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되는 것도 중요한데 되고 나서 내가 만족스러운 삶을 살까 싶은 거야. 공부하다가 도망가는 걸 수도 있지만 솔직히. 근데 내가 학교 선생님이 되면 평생 정말 행복할까? 내 맘대로 수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과연? 그래서 하다가 결국 대답은 엄청 고민하다가 딱 덮으면서 아니야. 사교육으로 가자라고 딱 적고 나서 4학년 그때부터 쫙 그냥 아예 자본금 마련하느라고 또 엄청 수업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26 쭉쭉 해서 28, 29 정확히가 안 나는데 쭉 하다가 건방지지만 한 3, 4팀을 하고요. 나중에는 4팀 이상을 했거든요. 여기에 2, 3명씩 있었다 쳐봐요. 2.5명의 4팀은 10명이잖아요. 10명이면 옛날 과비가 이제 한 300 나오거든. 학생이고 사회초년생인데 이미 막 300 좀 더 벌어서 막 300에서 500 사이를 벌더라고 벌써. 졸업하고 나서 난 바로 세금 등록도 했어요. 어차피 이래도 이제 얼마 세금이 많진 않아. 소득 구간상. 이 자본금 모으다가 차라리 서울로 올라가서 강사 시절을 강사 경험치를 쌓는 게 좋을까 싶어서 서울로 면접을 봤는데 이미 쌤이 지금 얼마 벌고 있어? 미니멈 300은 벌고 있지. 맥시멈이 500, 600 벌고 있었고요. 20대 중후반에 서울에 면접 봤는데 그때 최저 비용 꼬리 강사 최저 강사 시급이 얼마였대 그때? 서울이든 춘천이든 150이었거든. 150 최소 비용으로. 그러니까 150 받으면서 완전 바닥부터 시작하기가 좀 싫어서 나는 그냥 서울로 도전 안 하고 그냥 하던 대로 이어서 하다가 그러니까
교습 장소를 바꿨다가 학원으로 이제 오픈이 된 거죠. 근데 서울로 그때 갔다면 버는 돈이 반절이하로 빡 깎이지? 근데 서울은 미니멈은 동일하지. 서울이나 춘천이나 미니멈은 같은데 맥시멈은 어때? 한도 끝도 없죠. 서울은. 근데 여기는 맥시멈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도시 규모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성장 최대치 이런 게 다른 게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고 보고 듣는 게 달라지잖아요. 너희한테 인서울대학 가라는 이유랑 같은 거야. 내가 월급이 까이는 걸 감안하다가 갔으면 근데 거기가 너무 서울 그 요목이라서 좀 나름 가까운 고시원을 찾았는데 아주 코딱지만한 창문 달리면 55만 원이었어. 고시원 좀 비싼 데래가지고 그 동네가 150만 원 받았는데 주거비가 55가 나가면 창문은 달려야 될 거 아니야. 인간이 사는 데인데 150 벌어서 55가 이미 주거비로 나가고 식비는 또 한 50만 원 잡아야겠지. 아무리 못 잡아도 적응은 언제 하니? 근데 실력이 쫙쫙 늘어나는 건 빡빡빡빡 올려받을 거 아니야. 그 학원에서 안 올려준다? 내가 알아서 다른 학원으로 옮겨갔겠지? 내가 내 실력에 자신이 있다면. 그래서 성인이 되면서 인서울로 시작하기 힘드니까 자연스럽게 인서울 생활하기 좋으려면 대학교 자체를 서울에서 다니는 게 좋아. 그럼 자연스럽게 거기 녹아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취업을 하게 돼요. 사는 데도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춘천이 그렇게 막 시골은 아닌데 소도시잖아. 중도시도 아니잖아. 여기 한 30만 명밖에 안 되잖아. 한 50만 명 정도 이상은 있어야지 좀 그나마 좀 괜찮은 도시 아니야? 세종시, 대전시 이런 데는 막 50만 넘어가잖아. 우리 2배야 그러니까 거의. 강원도는 솔직히 조금 답이 없어. 강원도는 춘천 원주 말고는 답이 없거든. 그나마 춘천이니까 다행인 거야. 만약 내가 서울로 상경했다면 잘 안 됐으면 다시 내려왔겠지? 근데 잘 됐으면 우리 못 만나는 거야. 아깝다. 선생님 그때 서울 가시죠. 왜 여기 계세요? 이러면 서울에 어디선가 지금 학원 강사에서 막 벗어나서 이제 막 원장 타이틀을 달았겠지. 서울이었으면. 경쟁이 더 빡세잖아 거기는. 아니면 서울 대치동 그런 데 벗어나서 약간 이제 뭐 다른 사교육 요충지로 갔겠지. 가르치는 방식은 비슷했겠지. 근데 더 많이 보고 듣고 배우지 않았을까? 내가 강사인 시절에 엄청난 분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서울로 가라는 얘기야. 대학 자체를. 근데 너도 나도 다 그 기회가 주어지진 않으니까 그 경쟁에서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뭐 하이퍼 초경쟁 사회라고 하죠 우리나라를. 딴 데는 안 그러는데 뭔가 해내려는 그 동기부여가 센 나라죠 우리나라. 그래서 뭐 하든 성공하잖아요. 너무 지치기도 하고 헛소리 했는데 갑자기 워스월 얘기하다가 옛날 얘기가 나왔네요. 이왕이면 좀 더 유리한 상황에 놓여 있읍시다. 자, 그의 전공이 경제학이 아닌데 이라면 뽑을 텐데 그래서 실제로는 아니래서 뽑아 안 뽑아? 안 뽑을 거야. 이거 현재랑 미래 아니야? 어떻게 보면 현재 미래가 막 섞입니다. 자, 가정법 설명하다가 딴 얘기 잠깐 했고 가정법 과거 완료 예문 직설법을 하연이가 읽어보자. As his major As his major was not economics, they didn't hire him. 언제 아니었어? 과거에 아니었어서 과거의 반대로 가정하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생각을 우선 했지만 무슨 가정법도 있어? 혼합가정법도 있기 때문에 과거를 가정했다고 무조건 과거를 추측하는 건 아닐 수도 있어 원래는. 근데 웬만하면 이 두 개만 시험에 내거든. 그래도 과거를 가정했지만 과거를 추측 안 하고 언제를 추측할 수도 있다? 현재를 추측할 수도 있다. 가능하잖아. 그의 전공이 경제학이었다면 이건 꼭 과거에 이었다면 하지 말고 그가 경제학을 전공했다면은 언제 전공해? 과거에 전공하는데 우리가 그를 지금 뽑을 텐데는 지금이지. 그러면 전공이 뭐뭐라면도 되고 뭐뭐였다면도 되니까 대학 때
경제학을 공부했다면 전공했다면 무조건 언제의 일이고 무조건 과거의 일이고 우리가 지금 그를 뽑을 텐데 이렇게 now 이렇게 들어가요. We don't hire him now 였으면 언제를 반대로 추측해? 현재. 그럼 혼합가정법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인데 본인 시험 범위에 혼합가정법이 있었다. 학교쌤이 혼합가정법을 설명을 할 거야. 고2 중간에는 언젠가 하셔.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랑 가정법 과거랑도 구분해야 되는데 가정법 과거 완료랑 뭐랑도 구분해야 돼? 혼합가정법이랑 구분하라는 시험 문제도 나오겠구나 라고 알아놔야지. 치사하지만 시험 문제 맞출 준비를 해놓으라고.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는 조건절이랑 많이 그러니까 나올 수도 있어. 물론 가정법 과거 완료도 과거 조건절이랑 나올 수 있지만 거의 시험에 안 내. 그래서 요렇게 가능하고 요렇게 가능하고 요렇게 가능한 거야. 시험 문제 출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역시나 이거야. 가정법 과거냐 가정법 과거 완료냐. 정 어렵다. 딱 저것만 공부해. 그럼 가정법 과거랑 과거 완료만 구분을 해. 그렇게만 딱 가르치잖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만. 됐어요? 자, 이 가정법 부분 아까 하연이 읽은 거. As his major. 여기까지. 오늘 이건 돼. 박인손. 박인손이 누구야? 뭔지 아는 사람? 박인손. 파킨슨병이야. 파킨슨. 박인손. 그럴싸하지 않아? 아니 근데 헷갈릴 수도 있지. 띄어쓰기 잘못하면 박인손이 되는 거야. 박인손. 갑자기 메이저 마조르잖아. 마조르. If his major had been economics, they would have hired him. 자, 밑에 하나 더. If you had not given me the information. 읽자마자 너가 실제로는 나에게 정보를 줬구나. 줬어서 I couldn't have finished의 반대로 나는 끝낼 수 있었다구나. 직설법을 가정법으로 영작하시오의 서술형 문제가 더 많이 나오는데 강원고등학교라든지 일부는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바꾸라고도 냈어요. 근데 어떻게 냈든 사실 같은 문제잖아. 자, 엄청 중요한 거 설명했고 잠깐 쉬었다가 I wish as if 가정법 마저 설명하겠습니다.